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단원 자체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조금 효과적으로 세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쉬운 풀이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업을 통해서 좀 익혀주시면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동영상을 조금 편집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왜 치는지 알 것 같아. 촬영을 되게 애매하게 하면 편집이 너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는 걸로. 1번부터 가겠습니다. 2, 3, 4, 5를 일일로 나열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AI가 I가 되지 마라. 그리고 2, 3, 4, 5 나열이죠. AI 첫 번째 여기는 1이 오지마, 2 오지마, 3 오지마, 4 오지마 이런 뜻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가능한 게 근데 1은 원래 대상 중에 없으니까 첫 번째 자리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이쪽은 2, 3, 4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는 수형도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2가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가 달라져요. 수용도가 이런 상황이거든. 뭔가 나열, 즉 어떤 시행을 연이어서 해 가는데 이전 결과에 따라 다음 결과가 영향을 받을 때 요게 수용도 상황이 돼요. 즉 A가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이 5가지가 되는데 B가 일어나면 그 다음은 4가지가 된다. 이렇게 5가지, 4가지 경우가 서로 달라지면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곱의 법칙은 처음에 A 또는 B에 대해서 그 다음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다 5가지씩이에요. 그러면 2가지에 대해서 5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수용도를 이용해서 직접 세겠다입니다. 직접 세겠다. 네, 대표적인 상황이 이거겠네요. 여기 2가 오게 되면 2는 여기 안 되는데 이미 쓰였기 때문에 뭐 다 올 수 있거든요. 3, 4, 5. 그렇지. 하지만 3이 오게 되면 여기 2도 안 되고 3은 썼으니까 2가 안 되죠. 남는 게 4, 5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일 때 3일 때 서로 달라져서 뭐하자? 수용도 직접 그리자 되겠습니다. 그리는 건 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2로 시작하는 경우 남는 게 3, 4, 5니까 여기는 뭐 3 되고 4 되고 5 되겠습니다. 그렇죠? 2, 3이면 남아있는 게 4, 5예요. 근데 여기에 4가 와버리면 5 괜찮죠. 근데 5가 오면 4이라서 이거 이 규칙에 따라서 안 돼. 이건 써놓고 하자. 이쪽엔 2 안됨, 3 안됨, 4 안됨이에요. 됐죠? 다음 여기 4가 오게 되면 남는 게 뭐냐? 3, 5잖아요. 근데 3은 여기 안 되니까 5 와야 되고 그 다음은 3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5가 오게 되면 남는 게 3, 4, 4, 3밖에 안 되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거 3가지 있겠다. 다음 두 번째 3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게 2, 4, 5인데 2가 안 돼요. 4, 5가 될 거야. 3, 4 했으면 남는 게 2, 5입니다. 2, 5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2, 5가 올 수도 있고 5, 2가 올 수도 있어요. 다음 2, 3이면 남는 3, 5면 남는 게 2, 4입니다. 4가 여기 못 가니까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 2 와야 돼요. 자, 요렇게 3가지고요.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 이거 3가지인데 나머지 뭐에 대해서도 4와 5일 때 뭐 해봐야지 뭐. 좀 이상한데? 아닌가? 해보자. 4로 시작합니다.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뭐 잘못하고 있으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자, 4가 오게 되면 여기 2가 안 되니까 3 또는 5가 될 거예요. 3, 4면 남는 게 2, 5. 2, 5 뭐든 되잖아. 여기 5로 시작하게 되면 4, 5니까 남는 게 2, 3. 2, 3. 역시 세 가지. 마지막 5로 시작하는 거. 2, 3, 4인데 2가 안 되니까 3 또는 4가 될 거고요. 요거는 남는 게 2, 4. 4가 여기 못 가니까 4, 2. 남는 게 2, 3, 3이 여기 못 와요. 2, 3. 아, 그래서 이게 두 가지네. 좀 달라지네요. 예, 그래서 합쳐서 몇 가지? 11가지다. 와, 오늘 정말 정신없네. 아, 여기 있구나. 예.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뭐 이렇게 자면 상태가 이렇게 돼요. 제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2, 3, 4, 5 나열이 아니고 1, 2, 3, 4 나열을 가겠습니다. 1, 2, 3, 4. 일반화 시켜서 n까지 해볼게요. 1, 2, 3, 4, n을 나열했을 때 그래서 정수 A1, A2, A3, AN이라고 하자. 조건은 동일합니다. AI가 I가 되지 마라. 네. 이런 정수 혹은 정수라는 거랑 요렇게 만들어서 순서상 나열이나 똑같겠죠. 요렇게 이제 나열하는 걸 교란순열이다라고 불러요. 수형도의 대표적인 상황인데 수형도를 안 풉니다. 네, 저거는 알려져 있어요. 교란순열의 수는. 네, 교란순열 n개를 나열하죠. 요런 걸 갖다 n개 나열이어서 수열 느낌처럼 d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n은 5개의 숫자가 알려져 있어요. d1은 0.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수형도를 직접 해본 숫자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야.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D1은 한 개짜리 교란순열 뭐 1 나열하는데 여기 1 오지마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0이고요. D2는 1, 2 나열이니까 2, 1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D3를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요. D4부터가 출제가 됩니다. D4는 9고요. D5는 44예요. 요거 두 상황은 좀 숫자를 외워놓자. 앞에 세 개는 상식인데 이거는 수영도 해보면 9가지, 44가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외워놓자. 이 문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영도를 이용해서 직접 푸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십시오. 문제예요. 1,000원짜리 지폐 4장과 5,000원짜리 지폐 3장, 만원짜리 지폐 1장이 있습니다. 5,000원 3장, 만원 1장 있어요.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금액의 수인데 방법으로 갈게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 1,000원, 5,000원, 만원짜리들을 각각 몇 장 지불할 것인가 그 개수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X장, 5,000원짜리 Y장, 만원짜리 Z장을
지불하라는 건 x, y, z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고 x가 가능한 게 0부터 4까지 5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y가 0부터 3까지 4가지 그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1000원 만원짜리가 2가지 안 지불하는 거 빼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근데 여러분 다 아세요 이거 많은 경우에 해보셨어 금액 방법과 금액이 다른 점이 이거죠 5,000원짜리 2장과 만원짜리 1장은 전부 뭐랑 같지? 금액은 만원이잖아요 그치 근데 방법에서 5,000원짜리 2장 주는 거랑 만원짜리 1장 주는 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센다? 그런 차이를 이제 세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이렇게 화폐 단위를 봤을 때 낮은 단위 금액의 합이 높은 단위보다 더 크거나 같아질 때 얘는 안 되죠. 4,000원, 5,000원 안 되잖아. 합쳐봐야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두고 5,000원짜리 3개 합치면 15,000원 되면서 그 다음 화폐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1,000원, 5,000원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때는 높은 단위를 낮은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상황을 뭐로 바꾸느냐면 1,000원짜리가 4장 있고요. 만원짜리 1장을 5,000원짜리 2장으로 환전해서 5,000원짜리가 총 5장 있는 상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1,000원과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지급하는 방법의 수가 4 플러스 1 5가지 5,000원짜리 5장 있으니까 5 플러스 1 안 내는 건 빼주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5, 6, 30 빼기 1이니까 29가지 있겠습니다. 이때 금액의 수니까 이때 0원은 안 세는 거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코멘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써 주실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자 AB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하여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는 고장 나가지고 문자 A는 연속하여 입력할 수 없어요. AA, BAB, BAAB 등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즉 A 2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때 입력 가능한 단어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참 조건이 되게 공색한데 이게 혹시 경시대회 준비라든가 뭐 이런 것 좀 하면 저 상황이 되게 잘 나와요. 두 종류 문자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한 종류는 2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류는 2번 연속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네. A, B, N개 나열. 전체 총 합쳐서 N개 된다는 거예요. 각각 N개 모이는 게 아니라 합쳐서 N개 중복 허용해서 나열할 때 A는 연속해서 나열이 가능한데 B는 연속해서 나열할 수 없다. 문자는 제가 바꿨는데 쓰다 보니 바꿔졌는데 경우에서 똑같은 거 아시겠죠? 이 휴대폰은 B가 고장난 거야. 요게 피보나치 수열과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따른다예요. 뭐냐면 이 n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 혹시 수열이라는 거 하셨나요? 수열 안 했어요? 아예 몰라요. 오케이. 그럼 이건 하지 말자.
역시 A 올 때랑 그 다음 B 올 때 그 다음이 달라지죠. 그 전에 A가 오느냐 B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서로 달라집니다. A면 올 수 있는 게 A 또는 B 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B 다음에 무조건 A만 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뒤에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니까 수용도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총 몇 개? 5개를 택해서 만들어 5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돼. 자, 처음에 A 또는 B입니다. 수영도 할 때 조금 곤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 가지가 얼마나 처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곤혹스러워요. 그럼 방법은? 뭐 모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네, 그냥 해보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게 뭐 모두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서 좀 부끄러운데 제일 윗줄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A를 위로 쓰고 B는 밑에 쓴다 이런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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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런 다음에 뒤에서 거꾸로 맞춰가요. A 다음에 B 가능한가요? 제가 만든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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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둘 다 돼. A 다음에는 A 되고 B도 돼요. 그럼 그 규칙은 써놓고 할까? 자, A 다음에 A 또는 B고요. 그다음 B 다음에 무조건 A만 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다 됐죠. 그 다음 가지는 A였으니까 A 아니면 B 됩니다. 근데 B 다음에는 A만 돼요. 다음 다시 여기 B 가능하고요. B 다음은 A 되는데 A 다음에는 A, B 둘 다 가능해요. 자, 다시 이쪽에 B 가능하죠. B 다음은 A고요. A 다음에는 A 또는 B예요. A 다음에는 A 또는 B고 B 다음에는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건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할까, 현명함이라고 할까. 이제 A로 시작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뭐로 시작하는 거 해봐야 되지? B로 시작하는 거 해봐야 되지. 근데 B로 시작해서 4개의 문자 만드는 건 이미 해놨어요. 어디 있죠? 여기 밑에 이미 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저 문자열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까? 문자열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겁니까? 개수 세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한 줄만 더 만들 거야. 그럼 A 다음에 몇 개 된다고? 2개 가능하고 B 다음에는 1개 되죠. 그럼 요 다음 가능한 개수는 A 2개에 대해서 2가지 더하기 B 1가지에 대해서 1가지 5가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8 더하기 5 해서 13 되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3번 모두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해법이 존재하는,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1번과 3번은 수용도, 근데 언제 수용도를 쓰느냐를 알려주는 거고 2번에 조금 특별한 해법이 존재합니다. 그런 특별한 해법이 존재하는 문제들은 문제 자체를 조금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네, 500번, 5번 보겠습니다. 500번이 아니고 5에 300 돼 있기 때문에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해요. 자, 이것도 양의 약수의 개수 규칙, 양의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규칙을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을 우선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3 곱하기 100이니까 3 곱하기 10의 제곱 10이 2 곱하기 5죠.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300의 양의 약수를 표현해 보면 소인수가 2, 3, 5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z제곱. 이게 이제 300의 양의 약수일 거야. 7 뭐 이런 건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뭐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다? x, y, z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아지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라는 말은 요 x가 얼마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1부터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x는 1 또는 2 두 개가 가능하고 y는 0 또는 1 두 개 가능하고 z는 0 또는 1 또는 2 해서 세 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체 구하는 개수는 x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y 두 가지 각각의 z 세 개이니까 12가지. 이렇게 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3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거 다 셀 수 있겠지. 6의 배수 이런 것도 다 셀 수 있습니다. 됐죠? 약수에다가 배수 조건까지 겹쳐 있을 때 지금처럼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무얼 세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거 찾는 것들은 일부 문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생각해 보시는 거 좋아요. 자, 6번 같은 건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7번 6자리 정수를 만들 때 300번째로 큰 수는 화이팅. 이 아저씨가 지금 네. 근데 나 요즘 이런 게 너무 헷갈린다. 300번째로 큰 수. 큰 수부터 300번째라는 거야. 큰 수부터 네임차순으로 쭉 해놓고 300번째 수예요. 그 말이겠죠? 그치? 오늘 제가 이 상태가 이랬잖아. 그치? 사흘 수면 시간이 한 8시간. 그것도 중간에 제가 깼거든요. 푹 못 자더라고요, 요즘은. 중간중간에 계속 깨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깨서 막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거실을 괜히 냉장고도 한번 열어가지고 뭐가 있길래 꺼내서 마셨어요. 마실 걸. 그 아침에 뭘 마셨나 봤더니 아이키커를 먹었더라고. 내가 이걸 왜 먹었지? 아 진짜 내가 8시간이 안 돼. 정수면 시간이.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수원에서 예, 여학생 4명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가 작은 갑자기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m, 2m, 3m, 4m라고 합니다. 키는 아니겠죠? 1, 2, 3, 4라고 하죠. 세 번째로 키가 작은 2야, 3이야. 그 말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좋아, 그러면 봐보자. 첫 번째로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굴까? 1m다.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3m구나. 이래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결에 그걸 이렇게 입으로 뱉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무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그게 무슨 왜 몰라 이런 바보 아니야 이런 눈빛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바보 돼 있어요. 나. 자, 300번째로 큰 순위가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해서 300번째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제일 큰 숫자는 뭐죠? 5431이죠. 이거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넘버 원.
2 같은 거 할 필요 없. 2는 뭐지? 5, 3, 4, 2 이렇게 되겠죠. 300번째를 가기 위해서 네? 틀렸다. 허허. 5, 4, 3, 2, 0, 1이죠. 네, 저랑 상태가 비슷하신데. 네,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뭘 하죠? 5로 시작하는 건 전부 몇 개냐 하죠. 됐지? 자, 5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건 0, 1, 2, 3, 4 이거를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되는 거죠. 네, 배열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몇 가지? 0, 1, 2, 3, 4 5개, 그러니까 5 팩토리얼. 숫자는 뭐 120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120개가 있으니까 120번째 숫자가 뭐겠죠? 5, 0, 1, 2, 3, 4 이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은 뭐 해보자? 4로 시작하는 거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4, 5, 3, 2, 1, 0 요게 121번째 숫자가 될 거고요. 역시 4, 0, 1, 2, 3, 5 요것도 역시 몇 가지니까 120가지죠. 그러면 4, 0, 1, 2, 3, 4, 5는 몇 번째 수일까? 몇 번째 큰 수일까? 240번째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4, 그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걸 다 하면 역시 120개 나올 거니까 300번째 넘어가지. 360 가버리죠. 따라서 300번째를 가려면 이제 뭐로 시작하자?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몇 번째? 60번째 가면 되겠네. 60번째. 241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3, 5, 4, 2, 1, 0일 거고요. 그러면 대망의 300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3에서 5로 시작하는 거 해보면 되겠지. 몇 개 있어요? 4팩토리얼 가지 있겠지. 24개. 그 다음 3, 4로 시작하는 게 그쵸? 역시 24개 있을 겁니다. 두 개 더하면 48. 48이면 60까지 우리는 12개 남았죠. 그렇게 해서 300번째 찾아가면 되겠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 되게 못합니다. 이런 거.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됐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답이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되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지. 제가 학교에서 이 시험을 출제한다라고 하면 안 냅니다. 사전식 배열 안 낼 거예요. 근데 모르죠. 저는 안 내지만 학교 선생님도 하기 싫을 거예요. 세기 싫을 거야. 그런데 있지. 내가 싫으니까 니들은 해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음 8번. 이것도 마찬가지. 사전식 배열. 화이팅. 자, 조합 보겠습니다. 조합 공식 제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안 했죠. 조합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하는 거죠. n개 중에서 r개 선택만 합니다. 선택만 한다는 건 순서를 상관하지 않겠다, 나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1, 2와 2는 같은 거예요. 그렇지? 1, 2, 3, 4, 5 5개 중에 2개 선택했을 때 1, 2 선택하는 거나 2, 1 선택은 같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1, 2나 2, 1은 서로 다른 게 되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NPR부터 하는 거예요. NPR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렇지. 요 앞에 게 뭐라고요? 선택. 그 다음 게 나열, 배열되죠. 그렇지. 선택 곱하기 배열. 요게 굉장히 잘 쓰이는 어떤 배열돼 있는 상황, 뭘 나열해서 순서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일 때 되게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흐름 자체가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자. 이러면 중복을 피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과 배열을 막 섞어서 하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먼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나열하자라고 하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NCR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공식이 NCR이 뭐 나누기 뭐다. NCR이면 뭐 나누기? N 팩토리얼 나누기 분모에 R 팩 그리고 이거 둘의 차 N-R이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NCR은 이렇게 된다. 특히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거 이거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로 계산할 때랑 문자로 나왔을 때랑 느낌이 좀 달라. 문자는 이렇게 그냥 이 폼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꼴을 맞춰가는 것이고 숫자는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관계를 보고 이거 조합이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이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건데 요거 두 개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곱셈이면 상관없죠. 그래서 그거 위치를 바꾸면 이게 NC N-R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데 쓰냐? 10개 중에 9개 선택하세요. 10개 중에 9개를 선택할까요? 1개를 버릴까요? 1개를 버려야지. 그렇지. 10개 중에 8개 선택하세요. 10 C8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자, 어감이 좀 그러니까 바꾸겠습니다. 20개 중에 8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좀 발음하기 어색한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이 20 컨비네이션 8이라고 하시는데요. C 아니고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으면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어. 피해가기 싫다. 왠지 그냥 당당하게 한번 뒷거려보고 싶다. 그러면 20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별로 안 좋다. 네, 10이 좋아요. 10 컨비네이션 8. 요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은 10 곱하기 9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4, 9, 36 되겠습니다. 5, 9, 45잖아. 이게 왜 36이야? 네. 자, 다음 두 번째.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공식 있죠? 이거 모르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이거 되게 착해서 되게 잘 알아. 네.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 뭐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r개의 자연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요렇게 나누는 거죠. 1을 포함할 때랑 1이 포함되지 않을 때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 1은 선택하면 안 돼요. 뭘 포함할까 이건 고르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가 이미. 그걸 기준으로 포함할 때 포함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누면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이걸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돼요. 자, 1을 포함하십시오라고 하면 1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n-1개 중에서 1을 제외한 r-1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다음 더하기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n-1개 중에서 r개를 다 선택하시면 돼요. 됐지?
다음 저 공식이 수식을 가지고 대수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다, 여러분들이 해본다. 고맙습니다. 언제?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네, 집에 가서 너무 늦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검사할 거임. 자, 그 다음 분할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조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의 활용으로서의 조편성 되겠습니다. 분할이라는 용어를 쓰면 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매체를 통해서 교육과정 뭐 이런 게 너무 돼 있어서 교육과정이 들어가니 많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무의미하거든요. 그냥 수학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훨씬 좋아. 수학을 잘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그 극상위권 최상위권 가면 다 수학을 잘하고요. 교육과정 안 지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피해 갈게요. 조를 짜겠다 이거예요. 그때 밑에 이제 분할과 분배라고 나눠놨는데 분할은 조편성할 때 그 각 조들끼리의 순서는 억지로 구분하지는 않는다예요.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6명이 있어요. 조를 나누는데 몇 명씩 몇 개의 조로 나눌 거냐 상황에서 3개의 조로 나누는데 1명, 2명, 3명 이렇게 3개의 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조는 1개, 1명, 2명, 3명 이 인원수를 이용해서 이미 순서가 구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순서 구분한다는 걸 이렇게 자리 바꾼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 바꿨을 때 같아지냐 달라지냐 달라진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B, C, D, F 요렇게 3명으로 구분했을 때랑 A, B, C, D, E, F 이런 게 당연히 다른 거겠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 2명씩 3개의 조예요. 2명씩 3개의 조. 이쪽에 이때가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전에 어떻게 세는지부터 좀 가겠습니다. 조편성 하는 방법은 조합의 곱이에요. 선택해 가면 됩니다. 한 명 있잖아요. 전체 6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 조 2명은 얘는 또 될 거면 안 되죠. 한 명이 여러 조에 같이 속하는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는 5명 중에서 2명 골라요. 그리고 남는 3명 중에서 3명 골라서 조를 만들면 됩니다. 이쪽은 편한데 그 밑에 게 문제가 된다. 어떻게? 자, 비슷하게 해보면 6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곱하기 그 다음 남는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곱하기 남는 2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다. 자, 지금처럼 중간에 뭐를 했죠 우리가? 곱하기 했지. 곱하기 주로 언제 하느냐면 순서상 셀 때 했거든요. 즉 이건 어떻게 하냐면 1번 조, 2번 조, 3번 조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조에 속하게 될 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2번 조 2명 선택 다음 3번 조 2명 선택 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분할이 아니고 그 다음 순서를 구분해 주는 순서 구분 없는 게 분할인데 이거는 분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 돼요. 즉 분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할로 맞춰줄 때는 이 순서를 없애줘야 돼.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그냥 막 쓰시죠. 막 쓰시면 돼요. 일단은 저렇게 하면 답이 나오더라. 이런 걸 일단 안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결하다 보면 아, 왜 저걸 하면 답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이 단어는 이렇게 하면 답 나와라는 걸 그냥 생으로 외웠어. 생으로 외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들 여러 개 이제 풀어가다가 보니까 아, 그 공식이 그렇게 쓰는 방법이 왜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후에 사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해를 해서 푼 게 아니고 네. 특히 이쪽 단어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자. 이 3팩토리얼 나누는 거의 뜻은 순서 구분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순서를 구분했거든. 그리고 나눗셈을 이용해서 순서 구분을 없앤다는 건 조합에서 이미 한번 했습니다.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이 이 순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분배는 간단합니다. 일단 조를 편성한 다음에 그 조를 가지고 순서를 주면 분배가 돼요. 순서를 주면 분배가 되겠습니다. 순서 주는 방법의 수를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분배가 되겠다입니다. 자, 뒤에 저기 가보죠. 조합과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9번 남학생, 여학생 수가 같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표 3명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남학생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9배일 때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하십시오예요. 전체 남학생 N명, 여학생 N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학생은 2N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 3명을 고르겠습니다. 3명을 선택하면 되죠. 대표 3명을 고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의 수가 남학생 중에서 3명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9배이니까 요게 남학생 N명 중에서 3명 선출 경우의 수의 9배.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니 2nc3 같으면 2n에서 2n-1, 2n-2를 곱하고요. 한 개씩 빼면서 3개죠. 나누기 3팩토리얼. NC3은 n-1, n-2가 되고요. 나누기 3팩입니다. 거기 곱하기 9예요. 약분이 되는데 일단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되고요. 다음 n 약분됩니다. 여기 2n-2, n-1 약분되면서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2, 즉 2의 제곱 4 곱하기 2n-1이 9 곱하기 n-2니까 1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10번에 진영이가 신발을 챙기는데 구두 4켤레, 운동화 3켤레, 슬리퍼 2켤레가 있어요. 종류별로 적어도 한 켤레의 신발을 가져가려고 어디 가는데 이걸 다 가져가야 되지? 근데 보통 슬리퍼는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운동화 슬리퍼 그러면 안 되나? 구두 필요할까 여행 가는데? 무슨 여행을 가는 거지? 예. 오늘 퇴근하는 길에 퇴근이 아니었죠. 출근, 퇴근, 출퇴근. 네. 하는 길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표창원 의원이 표창원 씨 혹시 아시나요? 경찰대학교에서 경찰 프로파일러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보고서가 화제가 됐나 봐요. 정말 완전 자세한 시간 단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 정말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보통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두리뭉실 애매모호 이렇게 써놓고 예, 그치, 해외 연수를 간 건지 해외 여행을 가신 건지 뭐 모르는 그런 일정들. 뭐 명색이 해외 연수니까 그런 활동을 해요. 가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활동 비슷한 거는 하지.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한들이랑 만나서 간담회 하고 뭐 이런 거 하죠. 하지만 뭐 예. 근데 이 아저씨는 너무 솔직하게 중간에 1시간 관광 비슷한 거 한 것도 다 적어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근데 그런 걸 여행이라고 안 하잖아. 네, 제가 이렇게 뭐 거짓말한 걸 보이는 이유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갈 수가 없어서. 예. 총 4켤레의 신발을 챙겨라. 이니까 구두, 운동화, 슬리퍼. 그래서 먼저 몇 켤레를 신을지 몇 켤레씩을 할지 그 개수를 먼저 정하겠다. 이 생각 당연히 드시죠. 그래서 구두 2개, 운동화 하나, 슬리퍼 하나 하거나 적어도 1개씩 해야 되니까 1개씩은 있고 나머지 한 종류만 하나 더 가져가면 4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치? 구두 1켤레, 운동화 2개, 슬리퍼 1개. 그다음 구두 하나, 운동 하나, 슬리퍼 2개. 자, 이 문제에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구두가 4켤레 있는데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구두 4켤레 탁탁탁탁 이렇게 신발장에 놓여있어. 와, 안 되지. 무슨 결벽증 환자도 아니고. 아, 무슨 영화 있었는데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장이 아니죠. 옷방에 들어가서 옷방이지. 드레스룸 탁 들어가가지고 쫙 열었는데 셔츠가 쫙 걸려있어. 근데 다 똑같아. 근데 이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이러면서 오늘은 이거다 이러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다음 옆에 뭐죠? 셔츠 그다음 양복 이거 자켓은 또 쫙 여니까 어떻게 다 똑같은 거 걸려 있어. 예, 그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 없지. 당연히 다르다고 치는 겁니다. 예, 서로 다른 4개, 그다음 얘가 3개, 이거 2개 있어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운동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슬리퍼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